네, 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보면서 코스피의 방향성까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KB투자증권 강남 스타PB센터의 김주빈 과장과 오늘 이 시간 역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현재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섹터에 골고루 지금 다 조정이 나왔고, 그나마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데는 일부 지금 현대 홈쇼핑 같은 홈쇼핑 관련주들, 그리고 한샘, 리바트, 퍼시스 같은 가구 업체들이 조금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운송 장비 쪽에서 조선 섹터가 크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민감 섹터로 불리웠던 조선과 화학,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일부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지를 중심으로 조금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한 흐름을 현재 지금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죠. 사실 월요일만 하더라도 출발이 상당히 좋았죠. 코스피 자체가 1% 상승을 하면서 2000선을 다시금 회복을 시켜줬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답답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오름폭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나요?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주간 단위로 6.55% 올랐습니다. 네. SK케미칼이고요. 일단 생명과학 부분이 실적 개선이 된다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올라왔고요. 또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6.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라크의 T-50을 24대에 수출한다는 좋은 뉴스가 있었고요. 크라운 제가와 빙그레가 좀 많이 올라줬는데요. 크라운 제가가 5.93%, 그리고 빙그레가 4.75%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이제 방어 섹터에 속하고,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현재 이제 음식료주는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간 단위로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현대 하이스코가 분할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4.43%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하락률이 컸던 종목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하락률이 컸던 종목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가 있는 기업들이 좀 하락률이 컸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은 한국철강입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9.14% 하락했습니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가 374만 주 보호예수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제 매물 압박에 대한 부담감으로 8.8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자사주를 950만 주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쁘다라고 보여질 수 없으나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면서 8.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솔테크닉스가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감, 마진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8.6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S&T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은데 그것에 따른 기관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7.8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저희가 전반적인 동향을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다음 주를 기다리는 금요일의 입장에서는 다음 주가 어떻게 흐름이 연출이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수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 대외적인 이벤트 FOMC 회의도 다음 주에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또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세요? 예, 저도 이제 오면서 또 이 스튜디오 와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일별로 봤을 때도 이제 외국인 매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속적인 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 매도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환율에 관련된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환율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롱머니 자금 유입도 좀 멈춘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헤지펀드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수가 받아줄 데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가 이제 어저께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죠. 파생시장 짚어드리면서 외국인들이 하락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간 조정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다려 했던 모습이 있지만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현재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점을 나와서 방송국 오는 동안에 이제 한국경제TV를 봤는데 그간에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나 지금 다 어느 전문가나 나와서 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테이퍼링이 어떻게 될지 아직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으나 정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아시아 이머징이든 유럽이든 미국 선진국이든 일단은 시장에서 돈을 좀 빼놓고 현금화를 시켜놓고 기다리자라는 모습이 지금 정도 전 글로벌 증시에서 현재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지금 현재 주목이 되고 17일, 18일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우리나라 봤을 때 목요일이나 한 금요일 정도 자리까지는 상당히 좀 공방전이 좀 치열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1950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121선 이평과 200일선 이평을 모두 깨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대까지 왔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생각, 저 역시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일단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화 시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버냉키의 생각을, 혹은 또 자넷 옐런의 생각을 제가 그 입장이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풀었고, 돈을 풀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시와 부동산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거품이 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와 부동산이 만약에 QE 축소로 인해 테이퍼링으로 인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민간 경제에서 그렇게 원하는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FO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현재 우리나라를 아직도 매도하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노려서 한 번에 다 들어가고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 우위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언제까지 매도 우위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17, 18일 이후에 우리나라 한 19일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어느 순간까지 가속을 내려면요, 악셀레이터를 좀 세게 밟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어느 정도 이상의 가속력을 내게 되면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세게 밟지 않고 조금 살살 밟아도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엔진에 과부하가 갑니다.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은 FOMC, 버냉키와 자넷 옐런이 잘 할 것이다라고 보고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라고 현재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되게 위험한 자리긴 합니다만 지금의 자리가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저가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매수의 기조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현재까지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대략적으로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다시 현재 많이 빠졌던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현재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FOMC 회의가 다음 주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리게 되고 성명서 발표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 목요일 정도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좀 지금의 지수대보다 높아지면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 정도의 저점은 좀 확인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그래도 관심 종목은 알아봐야 하잖아요.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관심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하나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네. 조정이 한동안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나왔고요. 펀드멘탈부터 차곡차곡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4분기 실적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썩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향 매출이 감소가 계속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 실적은 이제 뭐 양호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연결 매출을 보면 4,041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는 이제 올해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영업이익은 510억 정도 연간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 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증가되느냐? 내년에도 여행객 수요, 뭐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수치를 예상을 해보면 5%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투어가 내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멘텀 살펴드리면요, 하나투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 유지 중입니다. 경쟁사인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자유투어, 한진관광 등이 현재 조금 영업 환경이 어려운데요. 이런 환경을 위축을 틈타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현재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중요한 게 항공 좌석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항공 좌석수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여행객 수에 확대되는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투어가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계속된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은 자유여행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패키지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좀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있고, 단시간 내에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지고, 최근에 인터파크 INT가 자유여행 쪽으로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확대시키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 역시도 올해 초부터 자유여행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비행기 좌석 수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투어 이 정도 자리에서는 크게 밀릴 걱정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급은 현재 지금 기관에서 최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빼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보면 기관에서 다 받아줍니다.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받아가면서 다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에서 18배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역사적 히스토릭 밸류로 봤을 때는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는 일단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장이 가능한,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하나투어가 지금 어려운 시장에 한 가지 대안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 알아보면서 또 유망 대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 강남 스타PB센터의 김주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